조선 후기 양반가에 들어간 한 화공. 그는 단지 주인 어른의 초상화를 그리러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님의 눈길이 자꾸 붓끝을 따라 움직이더랬지. 어느 날 마님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제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그날 밤 한복 넘어 그녀의 살 위로 붓이 닿는 순간 멈출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야담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날, 한양 북촌의 기와집 대문 앞에 화공대형이 서 있었습니다. 무거운 화구함을 어깨에 메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부통을 들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중인 출신인 그가 이렇게 큰 양반댁에 들어가 초상화를 그리게 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화공 대형이옵니다. 대형의 목소리가 대문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정갈한 옷차림의 하인이 나타났어요. 하인은 대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대감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다. 널찍한 마당 가운데로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떨어진 붉은 감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는 길목에서 대형은 잠시 걸음을 멈췄죠. 안채 쪽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안채 처마 밑으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고리와 치마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대형은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화공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오. 하인의 부름에 대형은 정신을 차리고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 중년 남성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의 주인인 윤부였죠. 화공 대형이옵니다. 뵈옵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형은 깍듯이 인사를 올렸어요. 윤부는 그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솜씨가 뛰어나다 하던데 과연 그런지 두고 보겠소. 내 초상화를 그리는 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게. 윤부의 목소리에는 양반 특유의 권위가 배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지위와 품격을 강조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격조 높은 초상화를 원하네. 후손들이 볼 때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그림 말이오. 대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때 밖에서 차 준비가 되었다는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소. 그동안 이 집에 머물면서 작업하시오. 하인이 방을 안내해 줄 것이네. 대형은 하인을 따라 객방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안채 쪽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아까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은한 향내가 바람을 타고 흘러올 뿐이었죠. 객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후원의 나무들이 보였고 책상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 작업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대형은 화구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부터 며칠간 이곳이 제 보금자리가 되겠군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마당에는 저녁 준비를 하는 하인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채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불빛 앞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아까 처마 밑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멀리서였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혹시 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형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화공으로서의 직업적 관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대형은 서둘러 창에서 물러났죠. 이런, 실례가 될 뻔했군요. 대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안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화구암을 열어 내일 사용할 붓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저녁 무렵 하인이 와서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대형은 사랑채 옆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정갈하게 차린 상이 놓여 있었죠. 화공님께서는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인의 배려 깊은 말에 대형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대형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 검은고 소리는 어찌나 애절한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형은 자신도 모르게 그 선율에 빠져들었어요. 누가 연주하는 걸까요? 혹시 아까 그 여인일까요? 검은고 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한참 동안 대형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초상화 작업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대형은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첫날이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윤부의 초상화를 만족스럽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인연들을 만나게 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대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붓을 들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깨어나서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꿈이 무척 아름다웠다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화공대형의 양반과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초상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고 그 시간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과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시각에 대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설렘과 긴장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말이죠. 창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이미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대형은 혼잣말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 화구함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 정리했어요. 오늘은 윤부의 초상화 작업 첫날이니까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인이 와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대형은 어제와 같은 작은 방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화공님, 대감마님께서 4시쯤 사랑채로 오시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마치겠어요. 대형은 식사를 마친 후 화구함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붓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물감과 종이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그에게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거든요. 4시가 되어 사랑채로 향하는 길에 대형은 또다시 안채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어제 본 그 여인이 처마 밑을 지나가는 모습이 언뜻 보였어요.
오늘은 연한 분홍빛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우아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니 윤부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의젓한 모습으로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상화를 그릴 때 입을 정장용 관복도 준비되어 있었죠. 화공,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소. 내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길 바라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감마님. 대형은 조심스럽게 화구를 꺼내 배치했습니다. 화지를 펼치고 붓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윤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서 그림을 배웠소? 한양의 화원 밑에서 10여 년간 배웠습니다. 특히 초상화는 5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대형이 대답하는 동안에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먼저 윤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대략적으로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대형은 점점 집중하게 되었어요. 윤부의 얼굴 윤곽, 눈매, 코의 형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간에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대감마님. 대형이 고개를 들어보니 사랑채 문틈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어요. 아, 내 아내가 지나가는 모양이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시오. 윤부의 말에 대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바로 이 집의 안주인 윤마님이었던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윤부는 잠시 휴식을 취하자고 했어요. 대형도 붓을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윤부의 기본적인 윤곽은 잘 잡혔고 오후에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그려 넣으면 될 것 같았어요. 점심은 마당에서 드시겠소? 날씨가 좋으니 밖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인의 제안에 대형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마당 한편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혼자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안채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형이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여인이 안채에서 나와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본 그녀의 모습은 정말 단아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특히 걸음걸이가 참 품이 있었어요.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화분에 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대형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두었어요. 그때 여인이 대형 쪽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대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실례했습니다. 대형이 작게 중얼거리며 식사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오후에 다시 사랑채로 돌아온 대형은 윤부의 초상화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얼굴의 세부적인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눈썹, 수염, 주름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죠. 화공의 솜씨가 정말 뛰어나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소. 윤부의 칭찬에 대형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시간을 주시면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대형은 하루 종일의 작업을 마치고 객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는데 또다시 안채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애절한 선율이었죠. 누가 저렇게 애절하게 연주하는 걸까요? 대형은 혼잣말을 하며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중간중간 연주가 끊어지곤 했습니다. 마치 연주자의 마음이
어수선한 것 같았어요. 그때 안채 쪽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형이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그 여인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마치 같은 마음으로 이 고요한 밤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대형은 잠들기 전까지 그 여인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누구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애절한 검은고를 연주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걸까요? 이렇게 대형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과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형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부의 초상화 작업을 하면서도 자꾸만 안채 쪽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여인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죠. 이렇게 화공대형의 마음 속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본인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에 머무는 동안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대형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도 계속 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마당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려다보니 그 여인이 직접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보통 양반댁 부인이 직접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 그녀는 정성스럽게 낙엽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소박하고 정겨워 보였죠. 저런 마님께서 직접 대형이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대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목례를 했어요.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대형은 얼른 답례를 하고 창문을 닫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이런 자신의 마음이 당황스럽기도 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랑채로 향하는 길에 하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화공님, 마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마님께서요? 대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드디어 그 여인과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건가 싶어서 긴장되었습니다. 안채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인을 따라 안채로 향하는 대형의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운지요. 드디어 그녀와 대면하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채 사랑방 앞에 도착하자 하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공 대형이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형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서니 그 여인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어요. 화공님, 앉으세요. 차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마님. 대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가 직접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양반댁 부인이 이렇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대감님의 초상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화공님의 솜씨가 뛰어나시다더군요. 과찬이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화공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대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님께 드리는 초상화 말고 저만을 위한 그림도 혹시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대형은 깜짝 놀랐어요. 감히 양반댁 부인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님, 그건 몰래 그려주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제가 제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진짜 제 모습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대형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늘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온 자신만의 모습을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언제,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대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후원의 작은 정자가 있어요. 오후 늦은 시간에 그곳에서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부 대감님 작업이 끝나면 고맙습니다, 화공님.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워서 대형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윤부의 초상화 작업을 하면서도 대형의 마음은 계속 그녀에게 가 있었어요. 드디어 그녀만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내일마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소. 윤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대형은 재빨리 화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대감님. 수고했소. 윤부가 나간 후 대형은 몰래 후원으로 향했어요. 후원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정자를 찾아가니 그녀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어서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오셨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대형은 화구를 꺼내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윤부의 위험 있는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려야 했습니다. 그녀만의 자연스럽고 진솔한 모습을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드릴까요? 편안한 모습으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로. 그녀는 살짝 몸을 비스듬히 기대며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편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대형은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격식을 차린 초상화가 아니라 그녀의 진짜 마음이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어요. 진짜 제 모습은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그 말에 대형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의 외로움과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마님은 행복하십니까? 대형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핑계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그 정자에서 만났어요. 대형은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 안에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대형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도 그림 속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정자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윤부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윤부의 목소리가 정자 안을 울렸어요. 그는 그림을 보더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그림 속 아내의 눈빛이 자신을 향한 것과는 전혀 다른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했거든요. 감히 내 아내를. 윤부가 대형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막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소. 정말 그랬어요. 그 그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그녀의 진심을, 그리고 그들이 나눈 모든 감정을요.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윤부는 하인들을 불러 대형을 잡으라고 했고,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들의 은밀한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그 밤, 대형과 그녀는 서로 다른 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선 후기 화공 이야기, 제내장 결제, 도망친 사랑, 남겨진 교훈. 그날 밤은 참으로 길고 어두웠습니다. 대형은 사랑채 한켠에 마련된 작은 방에 갇혀 있었고, 윤마님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새벽이 되자 윤부가 직접 대형이 있는 방으로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화공,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오? 윤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대형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처벌, 그런 것으로 되겠소. 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윤부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그러나 곧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집안만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도 그리고 내 아내도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소. 그 말에 대형은 고개를 들어 윤부를 바라보았어요. 윤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고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사라지시오.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남기지 말고. 윤부의 제안에 대형은 놀랐어요. 처벌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였거든요. 대감마님, 내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오. 당신은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돼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인들이 뭔가 수선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인이 급하게 뛰어와서 외쳤어요. 윤부와 대형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어디를 찾아봤소? 안채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이 내민 것은 작은 편지였어요. 윤부가 그것을 받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대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 마음을 따라 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대형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하고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아마도 윤부가 대형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어요. 둘 다 그녀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하인이 뛰어와서 말했어요. 대감마님, 후원 정자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후원으로 향했어요.
정자에는 그녀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밀한 초상화였어요. 하지만 그림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림을 찢었을까요? 하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대형은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며 찢은 것이라는 걸 말이죠. 동시에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윤부는 찢어진 그림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군요. 대감마님, 당신도 어서 떠나시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소. 대형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화구함과 몇 가지 소지품만 챙기고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대형은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초상화 의뢰를 받고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떠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대형은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로 그녀였어요. 윤마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녀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제 마님이 아니에요. 그냥 저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형이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멀리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양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몇 달 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한 쌍의 남녀가 정착했어요. 그들은 대형과 그녀였습니다. 대형은 마을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녀는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비록 예전의 부유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대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 대형은 안도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림이 그리워져요. 그 초상화 말이에요. 대형이 말하자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그림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정말 그랬어요. 그 그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림이 말해버린 사랑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한편 한양에서는 윤부가 혼자 남은 그 큰 집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체면과 권위만 중시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죠. 그는 가끔 찢어진 그 초상화 조각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아내에게 저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몇 년이 흘렀어요. 대형과 그녀는 그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형의 그림 솜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 대형은 그녀의 초상화를 다시 그려주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요. 예전의 그 슬픈 눈빛 대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담긴 눈빛으로 말이죠. 그 그림을 보며 두 사람은 지나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자유였죠.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끔 그녀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대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운명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 작은 마을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화공과 양반댁 부인의 이야기로 말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사랑의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이 늙어갔을 때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있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는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무덤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고 젊은 연인들이 찾아와 사랑을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후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실한 감정은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림이 말해버린 사랑이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 남겨진 것은 바로 책임과 용기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형과 윤마님처럼 말이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대형과 그녀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조선 후기 한화공의 사랑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림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였습니다.